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파워포인트 사용법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활용력도 굉장히 저조한 경우가 좀 많았고요.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파워포인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능만 심플하게 활용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구조 자체가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 중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만 가지고도 퀄리티 높은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기능이 없이 퀄리티 높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신입사원인데 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내일까지 주간 보고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와. 오더를 내리고 간 겁니다. 난 내일까지 부장님의 오더를 이행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기능만 알면은 부장님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의 주간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만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욕먹지 않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발표 자료와 그리고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 텍스트, 이미지, 도형 이 세 가지면은 욕 들어먹지 않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이 파워포인트 기능이나 전반적인 것들 다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딱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이 파워포인트 버전은 2013 버전입니다. 2013 버전이고요. 뭐 2010 버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와이드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와이드 슬라이드로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드 이 슬라이드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쏘는 빔 자체가 와이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 슬라이더들이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와이드가 보편화되면서 와이드 그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와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크기 자체를 4:3 이 표준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뭐 A4 사이즈 그 크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와이드로 사용하시면은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라이드를.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강의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와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일단 텍스트만으로도 발표 자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홈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글꼴이나 이런 건 전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맑은 고딕 글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타이틀을 정하면은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이제 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충분히.
약간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흰색 배경에 제목 쓰고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어떤 목차 달고 그 목차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텍스트만 가지고도 발표 자료를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가독성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죠. 뭐 디자인을 조금 더 이제 뭐 화려하진 않지만 좀 더 이제 가다듬는다 하면은 뭐 이런 형식의 내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텍스트 박스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텍스트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굉장히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삽입에 보시면은 이 그림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전체 사이즈로 키웁니다. 전체 사이즈를 키우고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좀 밝아요. 약간 어둡게 하면은 그 텍스트가 더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 자체적으로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저도 좀 그 약간 퀄리티가 높지는 않아요. 디자인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기획자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약간 뭐야 저거 디자인 저거 너무 허접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림을 클릭하시면은 이걸 그림을 뭐 어둡게 밝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어둡기를 하시고 충분히 사람이 부각되고 이제 청중이 있다는 어떤 이미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보시고 좌측에다가 하는 거지. 좌측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는 겁니다. 네, 흰색으로 해주면은 이제 글씨가 잘 보이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를 보고 간단한 메시지를 옆에 좌측에 남겨놓는 이런 방식들. 글씨가 굉장히 부각이 되죠. 부각이 되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굉장히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아, 뭐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강의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텍스트를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자체를 잘라냈죠. 아까 대칭으로 늘렸기 때문에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잘라냈습니다. 이미지 편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시는데 이미지를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이즈 안에 맞출 때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대칭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이미지를 만약 넣는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겠죠. 이미지 대칭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겠죠. 대칭을 고려할 땐 시프트와 알트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시면 대칭을 고려해서 이게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럴 경우에 이걸 잘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잘라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잘라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좀 이제 정교하게 자른다면은 이렇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에 맞게끔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자르셔야 돼요. 대칭이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이 비율이 깨집니다. 이거를 항상 고려해서 이미지를 자르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력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도형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 도형들이 많습니다. 뭐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이렇게 있는데, 이 도형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텍스트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미지 사용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도형 사용하시면은 거의 이제 뭐 웬만한 수준의 발표자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이런 도형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색감이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해서 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뭐 글자 키우거나 이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 상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뭐 여기에 이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외곽선을 없애 주시고요. 하고 복사를 하나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되면은 복사를 할 수 있고 컨트롤 D를 통해서도 복사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복사하고 이쪽 색깔을 약간 옅은 색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살짝만 줄여주십니다. 눌러놓고 이제 이걸 결합을 하시면은 이런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데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막대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도표 하실 때. 뭐 차트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트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이런 형식의 조금 고급스러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차트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형식으로 넣어서 지금 총 뭐 몇 프로인데 20%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 뭐 이런 형식의 차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식의 차트를 만들 때는 이런 도형을 활용해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원형 도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네모 형태의 구멍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하면 이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배경이, 그래서 이 슬라이더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 흰색 도형이 그대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형태의 그런 약간 이런 도형을 못 만드는 거죠.
네, 이럴 때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도형 뭐 더하기, 병합, 결합, 조각, 뭐 교차, 빼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빼기를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원하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활용한 거죠. 이미지, 텍스트, 도형 다 활용한 이런 형태의 뭐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밴드를 개설했는데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좀 더 파워포인트라든지 사업계획서, 뭐 제안서 이런 쪽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밴드 가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알찬 자료와 좀 더 저와의 친밀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